10살 어린이가 500억 원대 주식을 갖고 있다. 2살배기 갓난아기까지 주택 임대 사업을 시원생이 하고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경우 아파트가 아니라 빚을 물려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나한테 빚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 빚이 많이 남았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하니까 제 목을 막 조르기도 하고. 부모 덕도 없어가지고 아기가 가여운데 이거 빚까지 이렇게 상속이 된다는 게 이게 경기도의 한 주택가.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한번 해보세요. 옳지. 그치? 사진 맞지? 이제 막 2돌이 지난 은지를 만났습니다. 신기해? 삼촌은 여자야 남자야? 남자. 남자. 남자야. 할머니는 여자야 남자야? 여자. 여자. 아유 우리 똑똑해 그치? 가방이. 잠깐. 말을 엄청 잘해요. 못하는 말이 없어요. 27개월이에요. 이제 4일 되면. 아빠가 해. 전화해. 또래보다 말도 빠르고 영리한 은지. 은지는 올해 봄부터 고모 할머니와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딴 거? 아니. 엄마는 은지를 낳은 후 연락이 끊겼고 은지 아빠는 2달 전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아빠는 수천만 원의 빚으로 파산 신청을 해두었던 상황. 아 진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태어나자마자 엄마 저 딴 번을 못 물어보고 그렇게 하고 살고 있다 왔으니까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애기 저 어린이집 안 보냈었어요. 제가 끼고. 파우드. 생후 27개월의 어린아이에게 아빠 빚이 넘어갈 상황. 은지의 빚상속을 막을 방법을 찾느라 고모 할머니는 요즘 애가 탑니다. 사실은 저희도 이게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디에서 그 3개월 안에 상속 포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깡해. 친권자와 살고 있지 않은 은지의 경우도 빚을 피할 방법이 간단치 않습니다. 은지의 친권자인 아빠는 사망했고 또 다른 친권자인 엄마는 연락이 끊어져 친권이 유효한지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은지의 보호자인 고모 할머니는 친부모가 아니어서 친권이 없습니다. 그 상속 포기에 관련된 서류를 띌 수 있나? 은지의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위해선 먼저 친엄마에게 친권이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 기본 증명서 상세분 보낸 건가요? 아니요. 위임 받아가지고 떼실 수 있다고 누구한테 위임을 받아요? 어머니한테. 하지만 위임을 해줘야 할 친엄마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그 엄마한테 친권이 있나 없나만 내가 확인을 하려니 그거를 떼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 이거죠. 여쭤보는 거야. 말씀드려보신 그 위임 받는 방법 하나랑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성녀후견이 있잖아요. 그거 난 다음에 나 성녀후견인지 아, 그거 하고 나서 그러니까 법정 후견인 그 지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 자격으로 떼어라 이거죠. 결국 은지의 서류는 아무것도 뗄 수 없었습니다. 저에 대한 거 제 것만 뛸 수 있지 그 다른 거는 아무것도 뛸 수 있는 게 없어요. 재산 현황이라든지 빚 네.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다 확인할 수 있다. 네, 네, 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지의 빚을 덜어주려면 연락이 끊긴 친엄마를 찾아내거나 고모 할머니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속 문제를 모두 정리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9월 2일인데 지금 오늘이 벌써 10월 말이잖아요. 2달이 그냥 간 거예요. 여기저기 알아보고 뭐 해도 전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친권자의 방임으로 미성년자가 빚을 떠안는 경우도 있습니다. (13살) 수진이는 얼마 전 얼굴도 본 적 없는 엄마가 큰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나한테 이제 빚이 많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그렇게 많은 나한테 돈이 온다는 게 빚이 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무서웠어요. 어린 시절 부모님이 이혼한 후 줄곧 보육시설에서 자란 수진이. 2년 전부터는 고모 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 두 분 사진이 없어요? 예, 없어요. 안 찍었어요. 사진 찍을 생각을 못해요. 처음으로 생긴 가족이란 울타리. 거기서요? 잠시만요. 김치. 하나, 둘, 셋. 하지만 평온도 잠시. 길러준 적 없는 엄마의 빚이 수진이에게 넘어온다는 현실에 고모는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한때 올케했던 사람이 죽었다면은 좀 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수련한 감정이라도 가져야 되는데 그 감정을 느끼기 전에 빚은 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빚이 넘어온다면은 돈이 있으면 갚아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뭐 상속 포기를 하든 한정승리를 하든 그와 관련해서 뭐 서류적인 일을 하든 간에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친권자만이 가능한 건데 저는 직계 존속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통장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수진이를 대리해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친권이 있는 아빠뿐입니다. 아빠가 직접 13살 수진이의 한정 승인을 준비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딸이 메신저로 필요한 서류를 직접 요청했지만 아빠가 거부를 합니다. 심지어 딸에게 빚을 다 떠안으라며 연락까지 차단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서 맨 처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상식적으로 아실 거는 주민센터 가가지고 망인의 상속재산이나 부채를 파악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미성년자 같은 경우 그것조차도 못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 친권자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친권자가 거부를 해서 그것마저도 파악이 안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시간은 3개월 내에 해야 되니까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도대체 대충 빚이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친모의 빚이 얼마인지조차 알아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데 그 시간은 흘러가고 친모의 어떤 빚조차 정확하게 파악 못하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한 심정이죠. 의사가 꿈인 수진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특목고 진학을 준비할 만큼 학업 성적도 뛰어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그냥 제 필요한 사람이 같다 생각해서 이렇게 도움이 되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하지만 요즘은 도통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약간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약간 자괴감? 이래야 되나? 약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약간 없는데 내가 왜 잘못한 거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남은 방법은 아빠의 친권을 박탈하는 것. 친권 상실 신청서. 친권 상실 신청하고 저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후견인 신청을 하는 것이죠. 돌아가신 엄마의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게 된 지호.
안녕. 안녕. 이 사진 찍어준단다 예쁘게. 그냥. 물고기는 없죠? 큰 물고기 좀 깊은 물 있지. 얕은 물에는 작은 물고기가 있고. 2년 전 지호의 어머니는 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후부터는 외할머니와 함께 지내게 된 지호. 아직은 엄마 손이 한창 필요한 12살 개구쟁이지만 외할머니 덕분에 엄마의 빈자리를 빨리 메울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고마운 사람.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저를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갖고 저도 사랑하고 할머니한테 고마워요. 70이 넘은 나이, 할머니는 건물 청소를 해주고 받는 100만 원으로 한 달 생활을 꾸립니다. 너무 많이 붙었으니까 다 빼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네. 정말 얼마나 이게 있는 게 감사하는지 몰라. 고맙고 감사하고. 할머니는 지난 여름에서야 뒤늦게 딸의 빚이 어린 손자에게 넘어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가 이제 지금만 죽을 때 10살이잖아요. 10살 된 아이한테 빚이 넘어간다는 거는 그거를 애들한테 왜 넘기려고 그러느냐 이 말이라. 그게 제일 싫고 38kg였는데 다행히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할머니는 얼마 전 지호의 후견인 자격을 얻었습니다. 엄마의 사망으로 친권자가 없는 상황에서 외할머니가 지호를 대신해 법적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 지호가 받던 기초생활수급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나는 죽은 엄마는 뭐 일단 하늘나라 보냈다고 하더라도 애만 데려와서 할머니가 키워주면 되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1년을 지났는 거야. 1년을 지나고 나니까 뭐가 없어졌노 하면은 애들 생계비가 올 7월 달부터 보조해 주는 게 떨어지더라고. 그럼 무슨 일이냐 했더니 집이 2차가 있고 이런 빚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집이 나온 거예요. 지호 엄마에겐 대출로 구입한 아파트 2채와 약 6억 원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사망 후 3개월이 지나자 엄마의 빚과 재산이 모두 지호에게 자동 상속된 겁니다. 아파트가 상속됐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가장 필수적인 의료보험 혜택조차 제외됐습니다. 의료보험을 못 내니까 140만 원이 밀렸어요. 그럼 지금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나요? 의료보험 조합에 가니까 병원에 치료는 하이소 이라는데 밀린 돈을 내야 되는 거야. 밀린 돈. 못 낸 밀린 돈을 내야만 받으니까 다급하면 내고라도 받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은 아이니까 큰 사고 없이 무난하게 넘어가면은 또 그냥 넘기고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사실상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호. 행여 아프기라도 하면 어떡하나 지호는 아슬아슬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뿐인 아이가 왜 매를 맞아야 되느냐 이거라. 저지른 거는 부모들이 저지르 놓고 왜 애꾸진 아이들이 왜 그 매를 맞아야 되느냐고. 나 그게 답답해. 그렇다고 걔들이 돈을 만졌나. 걔들이 뭐 집을 사라고 뭐 엄마 아빠한테 조른 것도 아니고. 너무 답답한 일이잖아. 지난해 9월 대구. 한 여성이 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의 빚 1억 4천여만 원이 아들에게 상속되는 걸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김군의 그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한정승인 신청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공단을 내방을 하셨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1순위 상속자인 아들은 이제 18살 고등학생. 친권자인 엄마가 대리의 한정 승인 절차를 밟으면 빚을 물려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정 승인이 안 되겠다, 법적으로 안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한정 승인 신청이 가능한 기한 3개월을 지나쳐버린 상황. 돌아가시고 나서 뭐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한 4개월쯤에 저희한테 오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가 아닙니다, 3개월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고 하니 많이 좀 당혹해 하셨죠. 법정 대리인 엄마가 3개월 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들이 빚을 모두 떠안게 된 겁니다. 남은 방법은 아들의 개인 파산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이게 애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 뭐 가슴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예. 정경원 변호사는 김군의 파산 신청서를 내며 만감이 교차했다고 합니다. 올해 4월 달이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첫 기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랑 같이 산소에, 아버지 산소에 가면서 그때 어머니가 처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군한테 사정이 이렇게 돼서 네가 지금 파산 면책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그 얘기를 들은 김군이 나 이제 어떻게 해, 엄마? 나 어떻게 살아? 딱 이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군의 이 물음에 이제 뭐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가 뭔가 합당한 답변을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에서는 미성년자 빚상속 문제와 관련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3년 6살의 아버지 빚을 물려받은 A씨. 당시 어머니는 이를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채권자는 A씨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가압류를 진행해왔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의 나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상속 빚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성인이 된 후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특별 한정 승인을 해줘야 한다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미성년자의 상속은 상속인이 아니라 법정 대리인의 인지 시점이 기준이다. 즉, 법정 대리인이 조치 없이 3개월을 넘겼다면 빚은 상속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동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부 다 아이에게 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적으로 나오고 제대로 그걸 대비하지 못하는 현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전문적인 후견이나 이런 사람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은 법이 그걸 요구한다 해서 법에서 정한 대로 제대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빚을 상속하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는 그 가정 자체가 이미 빚에 쪼들려서 힘든 상황이었을 거고요. 그런 분들이 미성년 자녀까지 데리고 있는데 이걸 신경 써서 잘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는 당연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법은 그 경우까지 예상을 하고 만들어지지 못했던 거고, 근데 정작 문제가 생기는 건 바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도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아버지가 남긴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는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교 다니면서 창업하고 있는 26살 김혁입니다. 왜 부끄러움이 그리 많아요? 아, 오랜만에 카메라 쓰면 카메라 렌즈만 봐도 막. 이제 겨우 22. 4년 전 한 방송에 소개되기도 했던 김혁 씨의 사연. 청춘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는 아버지, 동생과 함께 2011년 탈북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지 1년 만에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아버지의 빚. 김혁 씨는 16의 어린 나이부터 22살까지 6년간이나 아버지의 빚을 힘겹게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는 수시로 아버지가 남긴 빚 독촉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자 붙은 게 얼마냐면은 제도가 2,600만 원 붙어 있어요. 예, 붙어가지고 지금 6,786만 3천 원 청구가 돼 있다고 이쪽에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상속 전부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내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점점 들게 만들더라고요. 이제 전화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게 내 빚이로구나라는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도 안 나가고 검정고시를 보는 상황이어서 학교에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어디다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전화를 안 받는 거, 그거밖에 없었는데. 상속 빚도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김혁 씨. 우연히 방송을 본 한 시민의 도움으로 이후 빚 구제 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도장만 택배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못 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때 빚독촉이라는 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아마 그게 지속적으로 됐었다면 지금처럼 대학교도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뭐 아르바이트 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고 아마 평생 노예가 되지 않을까. 체육교사가 되는 게 꿈인 18살 태왕군. 그는 지난해 6월 유일한 가족이었던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너희 아버지 이름으로 이 채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좀 많이 놀랐죠. 뭐지? 좀 말로는 설명을 못하는 그런 감정. 아버지 사망 후 방황을 하다 소년 보호시설에 입소했던 태왕군. 아버지와 살던 옛집은 거의 가보지도 못하던 중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저희 위탁무님께서 제 집 맨날 왕복하시면서 청소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청소하시던 중에 우편물을 발견하신 거죠. 우편물을 발견하시고 그거를 저희 살고 있는 시설에 주시고 이거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법원도 같이 가고 담임선생님 진짜 다 하셨죠 진짜. 그 시설장님, 후견이님, 그렇게 솔직히 저 혼자였으면 감당이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 막상 제가 뭘 혼자서 하려 하면은 이게 안 되거든요. 운 좋게 선량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그때는 과연 어떨까? 25살 윤기 씨는 틈만 나면 이곳 납골당을 찾습니다. 6년 전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만나는 시간. 남편 없이 홀로 윤기 씨를 키워온 어머니는 마지막 날까지 혼자 남겨진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엄마가 이제 저한테 미안하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자기 때문이라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저한테. 고맙다고, 지금까지 버텨줘서 고맙다고. 19살 나이에 혼자서 치룬 어머니 장례. 그리고 어머니의 빚 수억 원이 넘어왔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이제 그 빚을 떠안지 않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뭐 보험금 수령도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망보험금도 일체.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아예 당시에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납골당이랑 뭐 장례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한정승이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아예 몰랐죠. 주변에서 뭐 알려준 사람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윤기 씨는 빚을 대신 갚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에 막 칼로 막 팔 막 긋고 한 자리만 막 그은데 막 계속 긋고 이제 거기가 막 이제 많이 아프다 싶으면 바로 옆에 막 또 긋고 제 목을 막 조르기도 하고 막 죽을 생각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밧줄 하나 해가지고 문고리 한 다음에 목 걸어가지고 계속 막 거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하고 힘들고 하니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면 이게 풀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공사 일용직 노동부터 시작해 배달까지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야 했던 윤기 씨. 하루 12시간 넘게 휴일 없이 일한 지도 6년째. 맛있게 드세요. 또 받으시는 거예요? 네, 콜 받은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일을 해도 억대의 빚을 갚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끝도 없는 이 빚과의 전쟁에서 윤기 씨는 용기를 잃을 때도 많았습니다. 제가 1년 동안 딱 이틀만 쉬고 일을 한 적이 있어요. 1년 동안 딱 이틀만 쉬고 계속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이틀도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좀 많이 아팠었어요. 근데 그 이틀 동안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직 빚이 많이 남았네. 이런 것도 있었고 나 지금 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있고 다리가 아픈데 그냥 나갈까? 이런 생각도 있고 근데 좀 더 안 좋은 생각은 막 그냥 차라리 죽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남들은 청춘이라 말하는 나이. 하지만 그에게는 통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깊은 새벽. 배달이 다 끝난 시각인데도 윤기 씨는 다시 배달 대행 사무실을 찾습니다. 집에 가긴 하는데 이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때는 바쁜 날이라서 언제 바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제가 좀 잠이 많아서 사무실에서 그냥 자고 바로 출근할 수 있게. 여기 자는 곳? 네. 이제 제 전용 자리? 이곳에서 쪽잠을 자야 다음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린 자동차 그린. 그건 뭐예요? 그냥 제 옛날 드림카? 네, 꼭 그냥 돈 많이 벌면 많이 사고 싶었던 차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나마 좀 잘한다고 내세울 만한 게 그림이라서. 요즘은 그림 안 그리세요? 요즘은 되게 일하느라 바빠가지고 그림은 못 그리고. 또래처럼 대학 진학은 생각도 해본 적 없는 윤기 씨. 그에게 남겨진 엄마의 빚은 꿈꿀 기회조차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미래에 대한 계획을 아직 없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계속 빚을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직 계획 같은 게 딱히 없어요. 그냥 있어봤자 이제 지금 하는 일 계속 해가지고 지사 하나 차려서 그냥 그렇게 할 돈이나 좀 앉아서 좀 편하게 벌자 하는 생각만 빼고는 딱히 다른 계획은 없어요. 큰 계획은. 당장의 빚을 갚는 게 인생의 전부가 돼버린 윤기 씨. 이것은 비단 윤기 씨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어느 한켠에선 제2, 제3의 수많은 윤기들이 나홀로 빚과 싸우고 있진 않을까.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이곳에서는 빚상속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들을 위해 무료 법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200여 건 넘는 상담과 40건이 넘는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구조 활동을 하다 보면은 이제 부모나 아니면 친척의 어떤 빚을 떠안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이제 서울시 조례를 통해서 추가 인원이 증원이 돼서
다른 건 모르더라도 미성년자만큼은 빚을 떠안는 거는 막자라는 것을 독립적인 사업으로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공익법센터에 현장 상담이 있는 날. 은평구에 위치한 청소년 쉼터를 찾았습니다. 지난 8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민창군. 그는 며칠 전 어머니의 카드빚 연체 독촉장을 발견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빚.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해하는 민창군에게 지역 쉼터가 공익법센터를 연결해 준 겁니다. 일단 저희가 소송 지원하게 되면은 일단 실제적으로 그 빚에 대해서나 채무에 대해서 완전히 더 이상 독촉이나 뭐 부담되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절차 지원해드리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발생하는 실비용까지 다 지원을 하거든요.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 평생에 한두 번 겪는 상속 문제. 민창군에겐 상속 용어조차 생소합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는 거는 빚 내가 갚을게. 근데 얼만큼 갚냐면 내가 8천만 원 상속 받았으니까 8천만 원 안에서만 갚을 거야. 라고 하는 게 한정승인 절차예요. 네. 근데 또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은 후순위한테로 바로 넘어가기는 해서 후순위를 알아봐야 되죠. 다른 사촌 이내의 어머님의 형제들이나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혹여 다른 사촌들에게 상속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민창군은 한정 승인 상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기한 내에 신속히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는 일입니다. 한정 승인에 필요한 기본 서류만 해도 크게 15가지, 상세 금융거래나 보험 서류까지 포함하면 몇 배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개인적인 채무나 그런 조회되지 않는 뭐 병원비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알고 있는 거는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한정 승인이 나중에 뭔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가 돼서 쉽게 말해서 되게 번거롭고 숨이 많이 가는 일 같은데. 맞아요. 진짜 맞아요. 3개월 안에 결정을 해야 되는. 바쁜 생업을 유지하면서 수십 가지 서류를 준비하기란 여간 벅찬 게 아닙니다. 일 때문에 그런 거 일을 해야 되니까. 본인 혼자 생계를 꾸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 생계를 꾸리는 과정에 쉬는 날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90일 안에 모든 서류들을 떼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과정이 혼자서는 사실 청소년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미성년자나 청소년들에겐 더욱 버거운 상속 절차. 빚을 떠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건데 눈에는 잘 띄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의 어떤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게 현실이고요. 그중에서도 스스로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아이의 문제는 더더군다나 외부적으로 노출되기 힘든데 아이의 빚 대물림 같은 경우에서는 예상외로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관심이라든지 해결이 제대로 논의가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 상속법 체계와 가장 유사한 프랑스. 프랑스는 미성년자에게 재산보다 많은 빚이 상속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별도의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한정 승인만, 즉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하는 것만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는 왜 성년과 미성년 상속에 차이를 두는 걸까? 별도의 특별 규정까지 두면서 미성년자에게 빚이 전가되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L'objectif de la loi, c'est que ce représentant légal ne peut pas choisir seul une option qui est susceptible de nuire aux mineurs. C'est la raison pour laquelle la loi encadre donc ce pouvoir du représentant légal qui ne peut qu'accepter à concurrence de l'actif net. Comprenez bien la raison, c'est que les intérêts du mineur sont pleinement sauvegardés dans ce cas de figure. 프랑스는 또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상속의 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법정 대리인도 잘못된 판단이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Donc il est obligé, il doit engager le mineur finalement, c'est-à-dire accepter purement et simplement ou renoncer, il est obligé de solliciter normalement une autorisation du juge. Et peut-être que là, c'est peut-être ici qu'est le risque pour cet enfant mineur. Et si l'on ajoute que le délai pour opter est très bref, il est peut-être difficile pour le représentant légal d'apprécier convenablement si l'actif va vraiment être supérieur au passif. Et on peut se retrouver dans des situations extrêmement dommageables à l'avenir pour l'enfant mineur. 상속 방식을 선택하는 기한도 한국은 3개월인데 비해 프랑스는 10년이 주어집니다. 기한이 지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프랑스는 상속 포기로 간주합니다. Il est vrai que pour un Français, il est surprenant qu'on ait un délai aussi court pour se prononcer. 3 mois, c'est extrêmement difficile pour un héritier de savoir s'il est opportun d'accepter ou non une succession. Et peut-être je crois qu'en Corée, néanmoins, il est possible que l'héritier demande au juge un délai supplémentaire, un délai de réflexion supplémentaire, ce qui lui permet peut-être de réfléchir un petit peu plus. 아니요. 한국에서는 3개월 넘도록 생각만 하다가는 빚을 다 떠안게 됩니다. 한 번쯤